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요.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열병식격인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할 거라고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2019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모습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낮 12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习近平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두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정 깊은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习近平 동지라고 해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오랜만에 저 영상을 본 이유가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중국의 열병식 성격의 전승절을 간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가게 되면. 처음이죠. 사실 그동안 김정은은 양자 접촉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미북 또 북중 그다음에 북러 이런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지만 예. 다자 회담 무대에 참석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지난 5월에 좋은 기회가 있었죠. 러시아의 전승절 대단히 큰 행사였었고 러시아 측에서도 김정은의 초청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안 갔거든요.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거리도 물론 멀고 예. 북한 내부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한 건 할아버지 김일성이 50년대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 꽤 오래전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이제 그 손자 김정은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예. 중국도 김정은의 초청이 필요했고 김정은도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했다.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방중이 성사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만요.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잠깐만 저희 제작진 준비한 화면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문 센터장께서 잠깐 언급했던 저게 1959년 당시 젊은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天安문 광장에서 중국 열병식을 저 마오쩌둥과 함께 지켜보는 장면 저 영상입니다. 1959년 꽤 오래전 얘기고 그로부터 아버지 김정일은 중국 전승절에 가지 않았고요. 김정은이 7년 만에 방중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하던 질문을 이어가려면 하면 문 센터장님 이게 오늘 발표가 북한 중국이 동시에 했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날 했거든요. 이게 한미일 밀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고요. 예.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한일 또 미일 관계, 이 관계의 발전은 결국 미국의 대중국 견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을 양 정상이 공히 필요성과 또 실제 희망을 얘기를 했지만 예. 실제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좀 소원해지는 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염두에 둔 그 견제의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이 80주년 전승절 기념식이니까 정확히 10년 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70주년 전승절 기념식 때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 당시 이제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여전히 이제 각 두 나라의 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대통령실은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전승절 참석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미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글쎄요. 우리 국가의전설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북한의 김정은이 마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승절 참석했었는데 사실 예. 저것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진영의 국가의 원수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북한이 처음으로 사실은 다자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동안 김정은은 독상을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북한이 처음으로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이번에 26개 국가의 지금 정상들이 참석하거든요. 예. 자, 거기에 지금 한 명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 북한 외교에서는 굉장히 아마 기념비적인 사건일 겁니다. 다자 외교 대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 국가의 하고 뭐 악수를 한다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그 이유인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시점이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예. 러시아한테는 군사적인 지원은 받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게 좀 중국의 지원이 필요했고. 예를 들면 식량 같은 그렇죠. 거요. 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주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견제용으로도 뭔가 북한이 필요했고. 자, 그런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방중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10월 달에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시진핑 주석도 지금 참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가 갈 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예. 자, 이번에 하니까 와주라라는 어떤 친서를 가져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올지 안 올지는 그건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자무제 이렇게 한 번 나왔다는 것은 두 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10월 달에 에이펙에서 지금 막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뭐 시진핑, 트럼프,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될 거고 상상을 해보면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그 태남먼 성루에서 이 열병식 전승절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와중에 뭐가 지나가냐? 문센터 회장님 여기 보면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식 무기들을 지금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9월 3일을 맞춰 대기 중인데 근데 참 이 공교롭게도 뭐냐면 이게 다 미국을 겨냥한 최신식 무기이기 때문에 이 열병식 특히 이제 중국군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교 또 말고 무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 대결을 벌이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미국의 전략의 제1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특히 중국이 2027년 예.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헤그세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잠정 국방 전략을 통해서 전략 지침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에 집중한다. 한국과 나머지 동맹국들은 자국 방위에 힘을 써달라. 그래서 동맹 현대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번에 지금 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최신식 무기들은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이 현대 전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예.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 잠수정이 나왔고요. 실제로 드론 기술하면은 중국이 최고라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AI 기반의 무인화되는 이 기술은 예. 이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한 특히 이제 해군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그 차원에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조선 협력을 합의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자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여 개 정상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 지금 아마 이 발표된 정상 그 명단의 리스트를 보면요. 1번이 푸틴이고 2번이 김정은입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림을 상상해 보면 예. 중간에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김정은 셋이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러게요. 한미일 구도에 대한 대응 구도 이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전 세계적으로 타전이 된 북중 공동 발표 북한의 김정은이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기 운명이 바뀔 뻔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어떻게 글쎄요. 예.
어떤 경우든 솔직해야 이를 더 안 키운다. 최근에 뭐 여러 논란들에 대한 뭐 이제 싸이 씨인데 싸이 씨는 뭐 본인이 진솔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잘 지켜보겠습니다. 할인 찬스로 꼼수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셨고요.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앞선 댓글은 싸이 씨 댓글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이 이걸 좀 이제 어떻게든 좀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그 표현입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예. 검찰 없는 대한민국 아직은 낯설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 편에게만 관대한 것이 법의 잣대인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수록 여당, 야당 딱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은 이런 거를 싸잡아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